영수회담을 포기해가지고 정의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하고 더민주하고 다 환영하고 있어. 근데 그리고 온 국민들이 환영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딱 부들부들 떠는 게 두 세력이야. 인터넷에 있는 팀들하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김어준 지지자들, 김어준 이재명 지지자들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하고. 둘은 무슨 관계일까? 분노하는 두 세력. 이 김어준 이재명 지지자들과 그 다음에 이 새누리당. 얘네들은 무슨 관계일까? 이게 참 궁금하다. 예. 그쵸? 지금 내가 잘못 보고 있어요? 예. 지금 인터넷에서 나한테 쌍욕을 하면서 우리 방에서 강제로 추미애를 영수회담 철회시켰다라고 막 비난하는, 뭐 선동했다는 듯 막 욕하는 애들 찾아 들어가 보면 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그런 애들이야. 그치? 나한테 막 쌍욕하는 애들이, 트위터에서 나한테 쌍욕하는 애들을 찾아보면 전부 다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예. 왜냐면 이제 이재명은 추미애 영수회담을 찬성했거든. 맞지? 지금 찾아가봐. 트위터에서 추미애 영수회담 좌절됐다고 부들부들 떠는, 그리고 막 추미애를 지켜라 막 얘기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이재명 지지자들이야. 그리고 이 추미애 영수회담이 좌절됐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새누리당이고, 그들은 누구야? 영혼과 뜻이 공유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거지. 그죠? 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영수회담을 찬성한 게 최재성, 이재명, 김용익 3명이야. 최재성, 김용익, 이재명 요 3명만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다 반대를 했어. 이 드러나게 찬성한 건 셋이야. 그런데 국민의당 쪽에서 지금 비밀 하나 폭로했어요. 뭐냐면 추미애가 누구랑 의논했느냐야. 추미애가 지금 처음에 자기가 중진 의원들이랑 의논했다라는데 중진 의원들이 다 반대를 한 거야. 중진 의원들이 다 반대하고 전해철이랑 송영길은 뭐 원론적 입장에서 영수회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영수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반대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우상호 의원이랑 동의를 받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우상호가 국민의당과 의논한 뒤에 해야 된다라고 깠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우상호랑 의논했다, 중진 의원이랑 의논했다고 거짓말 치다가 딱 걸린 거야, 추미애가. 예.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래갖고 국민의당에서 비밀을 밝혔는데 뭐냐면, 이 추미애가 의논한 대상은 김민석이다. 그리고 김민석은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한광옥하고 통하는 사람이다. 뭐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구민주당 세력. 예.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구민주당 세력이랑 의논해서 추미애가 지금 영수회담을 추진했다. 이게 지금 국민의당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예. 국민의당 쪽에서 폭로한 내용이 그런 내용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약에 국민의당의 주장이 맞다면, 예, 만약에 국민의당의 주장이 맞다면 망치가 계속 주장했던 게 뭐예요? 추미애는 박근혜와 내통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추미애가 박근혜와 손잡고 민주세력의 뒤통수를 칠 수 있다 라고 늘 얘기해왔던 그 얘기가 국민의당의 주장대로라면 인증이 되는 거야. 그죠? 예. 제가 계속해서 추미애는 박근혜하고 이미 2번이나 손잡고 민주세력을 배신했던 전과 이범이다. 첫 번째는 박근혜랑 손잡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거고, 두 번째는 박근혜랑 손잡고 노동학법을 통과시킨 거다. 야당 의원 못 들어오게 하고 야당 몫으로 상임위원이 된 주제에 야당 의원들을 쫓아내고 못질한 다음에 새누리당하고만, 한나라당하고만 노동학법을 통과시켰어. 그래서 많은 노동조합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게 추미애 때문이야. 근데 추미애는 지금까지 반성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추미애의 노동학법을 유일하게 지켜 세워주는 게 새누리당이야.
그런데 지금 추미애가 어저께 그 누구도 민주세력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물론 이재명, 최재성, 김어준은 동의하고 김어준, 이재명, 최재성, 김용익 근데 김용익은 반성을 했어. 그리고 이제 지금 끝까지 자기네들이 잘했다라고 우기는 게 김어준하고 최재성하고 이재명이야. 얘네들 빼놓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영수회담을 추진했단 말이야. 근데 그 영수회담을 추진한 게 김민석을 통해서 한광옥하고 뭔가 이렇게 통했다는 얘기야. 어떤 이렇게 소통했다. 자기네들 말로는 소통이고 우리가 볼 땐 내통이야. 그래서 지금 추미애가 박근혜하고 내통하고 있다라는 망치 부인의 주장이 맞다는 얘기야. 예. 김어준이 오늘 무슨 뉴스 프로에서 김어준이 하는 뉴스 프로에서 추미애가 왜 영수회담을 추진했는가에 대해서 아주 그럴싸하게 쉴드를 치려다가 실패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김어준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지금 방송인들 중에서 김어준이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뭐 깊은 뜻으로 하려고 했다고 지금 쉴드 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대선 후보라고 언급됐던 애 중에서는 이재명, 그 다음에 야권 인사 중에서는 최재성, 이 셋이서 지금 추미애 쉴드를 쳐주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 봤어요? 내가 지금 잘못 봤어? 지금 김어준도 욕 먹고 있죠? 예. 김어준도 지금 욕 먹고 있어. 맞죠? 내가 좀 제대로 본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내가 이제 어젯밤에 상황을 보니까, 얘네들의 작전이 뭐였냐? 근데 내가 볼 때 이거는 박지원도 한패였어. 이번 작전은 박지원도 한패였어. 이게 무슨 얘기냐? 박지원하고 이정현이 뭔가 비밀 내통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박지원과 이정현이 내통했어. 뭔가 공작을 꾸민 거야.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공작을 꾸민 거야. 자, 근데 그 다음에 추미애가 박근혜하고 이렇게 내통을 해가지고 영수회담 쇼를 벌였어.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박지원이 일관되게 제1야당을 비판한 거야. 박지원이 일관되게 제1야당을 비판했어. 그러면서 처음부터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새누리당과 그 다음에 박지원과 추미애의 공작은 뭐였냐면 추미애가 더민주의 대부분의 입장인 것처럼 사고를 친다. 그러면 박지원이 막 더민주를 비난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찬성한다. 요렇게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니냐라는 나의 추측. 나의 추측. 그 추측의 근거는 이정현하고 박지원이 내통했던 문자. 그리고 박지원이 일관되게 뭐라 그러냐면 제1야당 대표라고 얘기해. 우리는 다 추미애라고 부르는데 박지원은 계속해서 제1야당 대표라고 얘기해. 뭐냐 하면 지금 박지원은 정확하게 뭘 노렸냐. 이번 사건으로 더민주를 싸잡아서 욕하려고 지금 언론과 네티즌 조직 그리고 박지원의 목적은 더민주를 말아먹자는 거였어. 더민주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거. 이러니까 망치가 욕먹는 거지. 여러분, 제가 지금 욕먹을 일 했어요? 지금 이러니까 망치가 욕먹는 거지 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욕먹을 일 했어요? 너 박지원이야? 예. 그래요. 지금 이제 이러니까 망치가 욕먹는 거지. 예. 혹시 내가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욕먹는다? 그죠? 예. 내가 아무래도 너무 정확하지. 예. 그죠? 숨기고 싶은 비밀을 너무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욕먹는 거다라고 얘기한 거죠. 고마워. 예.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어젯밤에 일제히 나타난 애들은 사실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안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인해야 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시점상 어제 아침 6시 반부터 2시까지
그 6시간 동안 인터넷에 글 쓴 애들, 그걸 찾아봐. 지금 추미애가 잘했다라고 얘기했던 애들, 추미애가, 그 영수회담 잘한 거, 저기 추미애를 지켜라 뭐 이런 애들, 걔네들하고 연관된, 걔네들의 팔로워들을 찾아 들어가서, 걔네들이 그 6시간 동안 뭐 했는지 한번 찾아봐봐. 그러면 얘네가 뭐 했냐면,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더민주 욕을 하고 있었어. 그지? 추미애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걔네들 트윗을 보면 더민주 욕을 하고 있다니까? 맞지? 지금 추미애를 지켜라 하면서 막 글 쓰고 있는 애들이 6시간 동안 한 짓이 뭐냐 하면 더민주 욕이야. 사실 확인해봐. 어제 저녁 6시부터, 어제 아침 6시 반부터 그 다음에 2시까지 내가 방송할 때까지 얘네들이 한 짓이 뭐냐 하면 더민주 욕이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정확하지? 얘네들이 한 짓이 뭐냐 하면 계속 더민주 욕을 했어. 그래서 내가 방송을 한 거야. 내가 어제 방송한 이유가 뭐냐? 딱 낌새가 그거야. 이 새끼들이 지금 짰구나. 새누리당이 즉각 받아들이고 추미애가 똥볼 차고 새누리당이 바로 받고 박지원이가 막 더민주를 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더민주 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짰구나. 그래서 내가 어저께 긴급하게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한 게 핵심이 뭔지 알아? 얘네들이요. 그 이재명 지지자들이 어저께 쓰려고 했던 스토리가 뭐였냐면 문재인이 추미애랑 손잡고 영수회담 추진했다. 그거였어. 이재명 지지자들이 여론을 어떻게 몰고 가려고 했냐면 문재인에게 유리하다. 이 추미애 영수회담이 문재인이 어떤 입장 변화를 하기 위한 그런 초석이다. 그렇게 여론몰이를 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까지 같이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 더민주랑 문재인 죽이기. 그러면서 박원순도 덩달아 죽이기. 봐봐. 어제 6시간 동안, 어제 아침 6시부터 내가 방송하기 전까지 6시간 동안 3시 욕 먹었어. 더민주, 문재인, 박원순. 맞아, 틀려? 찾아봐. 찾아봐. 정확하지? 어제 낮 2시 전까지 인터넷에서 밑작업을 했어. 그래서 추미애가 문재인하고 그 합의해서 영수회담 제안한 거다. 문재인을 위해서 이게 옳은 선택이다. 그러면서 김어준 지지자들인 척 하는 놈들이 밑밥을 깔았어. 그래서 그게 뭘 노린 거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욕 못하게 한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문재인 지지자들로 하여금 추미애 영수회담이 문재인을 위한 거다라고 밑밥을 깔아. 그러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 말도 못 알아듣잖아. 우리가 조금 아까 내가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뭘 말했냐? 모르잖아. 그런 문재인 지지자들이 이용을 해서 이게 문재인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갖고 애들을 묶어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가 잘한 거야, 만 거야, 잘 몰라. 그러니까 이게 추미애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를 막 모르고, 그러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솔직히 얘기해봐. 어제 내가 방송하기 전까지 추미애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헷갈린 사람 있었지. 솔직히 얘기해. 내 방송하기 전까지 왜 추미애가 잘못했는지 몰랐던 사람 많잖아. 그지?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게 뭐가 문제인지 몰랐었어. 오유에서 또는 무슨 쌍코니 뭐니 이런 삼국지에서 글 쓰는 애들이 다 몰라 지금. 추미애 영수회담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고 막 지금 김어준이 그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덩달아서 지금 좋아하고 있는 거야. 어제 낮 시간에 문재인 지지자들이 분명히 방향을 잃고 있었어. 뭐가 중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었다고. 그런데 이건 내가 딱 봤을 때 이 영수회담은 누구를 죽이는 거야? 더민주랑 문재인 죽이는 거구나. 이 영수회담 제안은 처음부터 목적이 더민주와 문재인 죽이기 목적으로 설계된 거구나. 그게 느껴졌어. 그러면서 문재인이 잘못했으니까 비판한 박원순을 덩달아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 6시간 동안 더민주, 문재인, 박원순 이 세 사람을 계속 이 셋을 계속 욕하고 있는 거야. 사고 친 건 누군데? 추미애인데. 그래서 내가 어제 방송한 목적은
추미애 단독 범행이라는 걸 밝혀낸 거야. 내가 어제 얘네들이 더민주 욕으로 몰고 가려고 그런 걸 내가 딱 보고, 왜 그러면 더민주 욕으로 몰고 가려고 했냐? 지금 이 뭐 박지원과 한광옥과 그 일당들이 왜 더민주를 무너뜨리려고 했냐 하면, 지금 이 박근혜 하야 투쟁에 가장 큰 힘이 제1야당이야. 크게 지금 받쳐주고 있을 만한 게 제1야당이라고. 그런데 제1야당을 맹 비난을 해서 무너뜨리면 야권이 무너져. 그러면 국회에서 박근혜 하야 투쟁이니 탄핵 투쟁이니 흐지부지 되는 거야. 그걸 노린 거야. 왜 더민주를 무너뜨리려고 했냐면, 더민주가 제1야당이고 더민주가 막 비난을 받아갖고 힘을 못 쓰게 되면 박근혜 하야라는 압박이 국회 내에서 줄어드는 거야.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추미애가 마치 더민주랑 의논해서 사고 친 것처럼 똥볼 차고, 새누리가 바로 받고, 박지원은 추미애가 한 짓인데 추미애 욕을 안 하고 제1야당 욕을 하는 걸로 역할 분담을 한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사고를 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이 허락한 거냐, 우상호가 지지한 거냐. 여러분, 어제 방송 때 내가 뭐 김근태계라고 우상호를 지지했어요? 무조건 실드 쳤어요? 야권 대선 후보라고 문재인을 실드 쳤어요? 나는 어제 방송 시작했을 때 나는 문재인도 우상호도 용납하지 못한다. 추미애의 짓에 동의했다면 나는 용납 못한다. 분명히 얘기했어. 그지? 내가 우상호가 김근태계라고 실드 친 적 없고 문재인이 야권 제1후보라고 실드 친 적 없다고. 나는 둘 다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갔어. 그리고 결국 맨 끝에 가서 뭘 발견해? 둘 다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걸 팩트 확인하잖아. 김경수의 말을 통해서 문재인이 동의한 거 아니다, 사전 합의하지 않았다, 그거 밝혀냈고, 우상호는 국민의당과 논의해야 된다라고 거절했다, 반대했다, 그거 밝혀냈잖아.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객관적인 입장이었어. 우상호라고 실드치고 문재인이라고 실드치지 않고 나는 정확하게 사실만 얘기한 거야. 맞아 틀려. 그래서 결론은 문재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걸 밝혀냈어. 우상호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밝혀냈고, 따라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일은 뭐냐면 더민주 의원들을 압박해서 추미애의 뜻을 꺾은 거야. 그게 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어제 6시간 동안 더민주를 존나리 깐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다른 게 뭐냐. 그죠? 어제 6시간 동안 이것들이 계속 쓴 내용이 뭐냐면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다른 게 뭐냐는 거야.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잖아. 똑같다고 지랄했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국민이 하지 말라는 건 꼭 해. 위안부 협상, 그 다음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그리고 무슨 뭐 사드 배치 하지 말라는 건 꼭 해. 근데 하야해라 절대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꼭 하고 하라는 건 절대 안 하는 박근혜가 있어. 걔를 누가 쉴드 쳐? 새누리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쉴드 쳐. 그렇잖아. 그래놓고 자기네 당내부 내에서는 이정현을 막 왕따시키면서 서로 욕지거리를 하고 걔 난장이야. 그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그러나 추미애와 민주당은 어땠어? 국민의 뜻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를 압박하고, 국민들의 압박을 받은 더민주 의원들이 추미애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맹 비난을 해서 바로 잡은 거야. 그럼 이건 뭐냐? 그리고 추미애는 더민주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국민의 뜻은 개무시하는 거고, 더민주와 추미애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추미애를 막았다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막 몰아서 더민주하고 새누리당이 똑같다라고 글 쓸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야. 어제 요원들이 대거 준비한 거야. 내가 아무래도 얘네들한테 얼마나 얘네들이 속상하겠어. 지난번에도 막 다 대기하고 막 뭐였어, 의경이 다쳐서, 의경이 무슨 죄냐 이렇게 글 쓰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경이 안 다쳤잖아.
그래 그 뜬금없이 어느 날 와서 의경이 무슨 죄냐 글 썼는데 왜 의경한테 무슨 일 있어? 그게 조용히 나갔던 일단 소집은 됐는데 상황이 안 벌어져갖고 댓글을 못 썼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에는 애들이 다 동원이 돼갖고 이제 한나라당과 더민주가 똑같다. 둘이 쌤쌤이다. 짝짝꿍이구나. 이렇게 막 갈라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망치가 딱 나타나갖고 추미애 단독 범행이라는 걸 밝혀낸 거야.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들이 122명을 동원해서 122명의 국회의원들을 강제해가지고 그 추미애를 꺾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 이제 한나라당과 더민주가 똑같다. 새누리와 더민주가 똑같다란 말이 되냐 안 되냐? 돼 안 돼? 쟤네들이 그래서 열받았어. 그래갖고 나한테 막 망실이라는 막 망부의 신도들이라고 막 쌍욕을 하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얘네들은 원래 이재명 빠돌이들이야.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띄워서 야권 대선을 말아먹는 게 목적인 애들이라 문재인이 여기서 막 욕을 먹고 무너져야 이재명이 치고 나가 이재명을 띄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막 나한테 쌍욕 중이야 지금. 근데 이 추미애가 영수회담 꺾은 게 내 탓이냐? 나는 그냥 어디에다 전화하면 효과적인지만 알려줬을 뿐인데 막 나한테 시비 걸고 욕질거리 하고 있어. 이게 왜냐하면 지네들 일당을 못 받잖아. 이 작업을 계속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오늘 얘네들은 어젯밤부터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가 똑같다라고 글 쓰려고 이제 동원이 됐는데 똑같단 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 굉장히 속상한 거지. 일당 까인 거지. 예. 일당이 까이면서 밥줄을 끄는 망치가 얼마나 밉겠어. 그게 쌍욕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요. 그동안에 막 이재명 따라다니고 이재명 불렀던 애들이 갑자기 어저께 추미애가 욕먹는 상황이 오니까 지네들이 문재인 빠돌이인 척해. 봤어요? 막 이재명 무슨 행사 때마다 따라다니고 그랬던 것들이 갑자기 어저께 추미애가 욕먹으니까 추미애랑 문재인을 묶어가지고 추미애만 죽는 거야. 추미애만 욕먹는 건데 왜 문재인을 거기다 엮냐고. 그러면서 일부러 문재인 이름을 팔아서 추미애를 살리려고. 예. 문재인 이름을 팔아서 추미애를 살리려고 이 새끼들이 또 지랄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추미애와 이재명 지지자들은 추미애와 이재명 지지자들은 지네들이 변할 때는 막 문재인 개무시하고 문재인 한마디도 안 해. 다루지도 않아. 그래놓고 추미애가 욕먹고 이재명이 욕먹는 상황이 오면 문재인이랑 엮어가지고 문재인 발목으로 살아남으려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정말 더러운 새끼들이죠. 예. 아니 이재명을 따라다니기로 했으면 이재명이랑 따라다녀. 왜 추미애랑 문재인을 엮냐고. 어제 봤잖아. 추미애와 문재인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어제 봤잖아. 이재명하고 최재성하고 둘이서만 추미애를 지지했지. 문재인도 거기 동의 안 했어. 사전에 합의한 적 없고. 그런데 왜 문재인하고 추미애를 엮어? 이게 왜 그러냐? 추미애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 만들어주려고 대표된 사람이기 때문이야. 추미애는 이재명을 대통령 후보 만들려고 대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언제 이재명을 깠어? 일침이 귀가 문제야 뇌가 문제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재명 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재명을 깠나요? 이재명 지지자를 비난했잖아. 이재명 따라다니는 애들 비난했지 내가 언제 이재명을 비판했어. 귀가 문제야 뇌가 문제야. 블랙이야. 둘 다 문제. 귀랑 뇌랑 둘 다 문제야. 자 그래서 지금 추미애와 이재명 빠들은 지금 이제 이재명을 막 띄워가지고 대선을 말아먹어야 되는데 그 작전이 지금 안 되니까 속상하겠지. 그리고 또 문재인을 찍어붙여가지고 문재인을 팔아서 또 이재명 살리고 추미애를 살려보려는 그런 지금 얕은 수를 쓰고 있는 거야.
어이없는 꼬라지죠. 그죠? 예. 자, 이게 지금 상황이다. 내가 볼 때 박지원은, 그래서 박지원 얼굴이 그 영수회담이 취소됐는데 박지원 인터뷰하는 얼굴 봤어요? 너무 어두웠어. 찾아봐. 박지원의 다른 때 인터뷰하는 모습하고 어제 영수회담이 취소된 다음에 박지원의 인터뷰하는 모습 봐봐. 안색이 시커매. 달라. 박지원이 예상치 못한 결과였던 거야. 예. 얼굴에 말로는 환영한다고 그러는데 얼굴에 실망한 빛이 역력한 거야.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박지원의 작전은 더민주 맨 공약을 박지원이 맡고 추미애는 똥볼 차는 역할을 맡고 새누리는 똥볼 받아주는 역할을 맡았단 말이야. 그래서 박지원이가 막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만 더민주 의원들이 모든 상황을 되돌려 버렸어. 그러니까는 박지원이 입으로는 환영을 하는데 진심으로 환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어제 환영의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정의당도 솔직히 얘기해서 환영하는 말을 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았어. 어제 박지원도 정의당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밝지가 않았어. 왜냐하면 정의당은 어떻게든지 더민주 지지자들 끌어와야 되고 박지원은 더민주 욕을 역할 분담 맡았는데 둘 다 더민주가 상황을 바꾸는 개선해버리는 바람에 자기네들 몫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둘 다 별로 표정이 밝진 않았지만 온 국민이 반대하는 거였기 때문에 환영만 한 거 아니냐. 네, 나는 그렇게 봤어요. 네. 자, 누가 계속 글을 써? 뭔데?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누가 글을 계속 썼어? 이정현과 박지원의 관계가 수상합니다라고 문자 내가 느낌표 많이 쓰면 블랙이라 그랬지. 예. 자, 지금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뭘 말씀을 하라고. 이재명이랑 추미애가 같은 편이라고? 그거 몰라? 어제 이재명이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하겠다 그랬을 때 일제히 다 반대했어. 근데 찬성한 게 딱 3명이야. 이재명, 최재성, 그리고 김용희. 그래서 추미애하고 이재명이 같은 편이라고. 그 다음 추미애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얘기한 사람이야. 그 전까지는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아무도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어. 네티즌들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했지 아무도 이재명을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근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추미애를 당대표 만들어놨더니 우리 당에 좋은 대선 후보들이 많습니다라는 뜬금없는 얘기를 하더니 이재명 시장을 언급했어. 그게 공식적으로 처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어저께 추미애가 영수회담 똥볼 찼을 때 그 단체장 중에 제일 유일하게 찬성한 게 이재명이야.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지자들이 영수회담 좌절시켰다고 나한테 쌍욕하고 있고. 이 정도면 뻔한 거 아닌가? 뭐가 더 필요해? 예. 근데 이재명을 띄우면 안 됨? 그래요. 이재명을 띄우면 안 되냐는 질문. 이제까지 모든 선거에서, 이제까지 아주 중요한 선거 때마다, 특히 야권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선거 때마다, 뭔 일이 생겼냐? 막말 논란이 터져. 2004년에 노무현 탄핵 당시에 야당이 거의 200석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는데, 정동영 막말 사건이 터져가지고, 그때 3, 40표가 날아가. 그 다음에 2012년에 이명박의 개지랄 때문에 야당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였는데 김용민 막말이 터져가지고 거기서 또 박빙으로 3, 40개가 날아가. 그래서 그 2번의 중요한 선거에서 그 막말 논쟁이 말아먹게 돼. 돌아오는 선거는 박근혜가 미쳤기 때문에 미친 박근혜로 인해서 분노한 야권이 결집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수층이 야권에게 표를 주면 야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야. 그러니까 이 야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에 반드시 필요한 게 막말 논란이야.
근데 이재명에겐 뭐가 있어? 형수하고 나눈 대화상의 막말. 그게 만약에 선거 때 공개된다면 어떤 국민도 그걸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이해가 돼? 하루 종일 텔레비에서 이재명이 형수한테 했던 욕설을 틀어준다고 생각해봐봐.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재명이 자기 형수하고 이미 그 녹음 파일을 이미 해외엔 다 들었어. 해외에선 이재명의 녹음 파일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야. 법원에다가 요구해서 우리나라만 못 듣게 해놨는데 그냥 그걸 풀으라고. 그래서 다 들으면 국민들이 두 번, 세 번 듣고 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트럼프도 대통령 하는데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풀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안 풀고 있잖아. 선거 때까지 계속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선거 때 터뜨리려고. 이게 선거 때 터져봐. 선거가 박살나는 거야. 예. 그 다음, 그렇게 해서 이제 추미애 이야기가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그 김종필 발언, 예. 어제 김종필 발언을 막 또 검색어로 올렸어. 그래서 어제 김종필 발언을 막 올린 이유가 있어요. 김종필이 박근혜는 5천만이 나와서 하야하라고 그래도 고집을 안 꺾을 여자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엄마 아빠의 나쁜 점만 닮았다라고 얘기했다라고 시사저널에서 보도를 한 거야. 그러자 그거를 일제 요원들이 쫙 퍼뜨리는 거야. 어제도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해명해달라는 애들이 전부 다 낯선 아이디들이야. 낯선 아이디들이 들어와가지고 김종필의 5천만 발언에 대해서 막 해설해달라고 막 그랬는데 내가 개무실했어요. 왜냐? 김종필이가 그 박근혜가 예방 갔을 때는 박근혜는 자기 엄마 아빠의 장점만 닮은 애라 그랬어. 박근혜가 몇 년 전에 김종필한테 인사 갔을 때 김종필이 박근혜는 엄마 아빠의 장점만 닮은 애다라고 아니 1년 전인가?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어. 연초인가? 그런데 어저께 그 기사에는 박근혜는 지 엄마 아빠의 단점만 닮은 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할아버지는 일관성이 없는 거야. 아니 그 연초에는 엄마 아빠의 장점만 닮았다 그랬다가 연말에는 단점만 닮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 할아버지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할아버지야. 그런데 그 말을 기어이 띄운 이유가 있어. 그 말을 막 이슈로 만든 이유가 있어. 뭐냐? 얘네들의 또 공작이 있는 거야. 어떤 공작이냐? 두둥 궁금하지? 업은 했어? 지금 시청자가 9,000명이 넘는데 업이 5,800이야. 야, 지금 한 4,000명이 4,000 몇백 명이 지금 업을 안 하고 보고 있는 거네. 왜 김종필 발언이 떴을까? 업을 빨리 하면 내가 알려주지. 업을 빨리 하면 내가 이제 그 업을 빨리 9,000개를 만들어. 그럼 이제 내가 왜 김종필의 5천만 발언을 의도적으로 띄웠을까요? 그거 알려줄게. 그리고 업한 다음에 시간 남으면 BJ 대상 투표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목 좀 쉬고. 아직도 6,900. 야, 이거 뭐 한 2,000명은 블랙이야? 아니 어떻게 9,000명 중에서 이 7,000명밖에 추천을 안 해? 2,000명은 블랙이야?
요원들인지 블랙인지. 업해주신, 업해주신 7,326분께 감사드리고, 업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이 1,700, 너희들의 정체가 뭐야? 화장실 좀 갔다. 왜 김종필이 5천만이 다 나와서 하야하라고 그래도 하야 안 할 거다라는 말을 했느냐 하면 뭘 유도하려고? 뭘 유도하려고? 탄핵을 유도하려고. 하야로는 안 된다. 하야로는 안 되니까 탄핵을 해야 된다. 그걸 유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김종필이 탄핵을 유도했을까? 아니, 왜 김종필의 말을 띄워서 그 탄핵 유도로 가려고 했을까? 자,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권영철의 Y뉴스를 들으면서, 야, 나 진짜 권영철 기자를 원래 좋아했지만, 진짜 너무 예리했어.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거. 광고 하나 듣고. CBS 순종의 우간다 편의 나레이션을 맡은 배우 최강입니다. 오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탄핵을 유도하려는데 왜 탄핵을 유도할까? 여러분 잘 들어봐요. 처음부터 종편이 외친 게 탄핵이야. 순종. 그 이유가 이상했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왜 처음부터 탄핵을 유도했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비박계와 야당 일각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있고 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인터넷 댓글 등등에서도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탄핵으로 갈 경우에 탄핵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야는 본인이 버티면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면은 국회가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절차 탄핵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 왜 야권을 중심으로는 이 탄핵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탄핵이라는 자체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탄핵이. 그렇죠. 그냥 탄핵
김현정 앵커는 탄핵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탄핵? 뭔가 금방 이루어질 것처럼 아주 강력한 조치 맞아요. 같은 그런 굉장히 강제적으로 뭔가를 끌어내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죠. 예. 그런데 탄핵이 실제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게 됩니다. 뒤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나왔던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하는 거는 국회 너가 뭐하냐, 정치권 너가 나서서 빨리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해라. 빨리빨리. 이런 요구일 겁니다. 예. 그런데 탄핵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탄핵 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이제 탄핵을 벌이다 보면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탄핵은 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탄핵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탄핵밖에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예,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임기 전에 그만두게 하는 방법은 절차적으로는 탄핵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니니까, 김종필 전 총재의 말대로 5천만 명이 요구해도 물러나지 않을 사람이니까 예. 국회가 나서서 탄핵을 시키자는 그런 요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을 밖에는 분명한 방법이 없다라고 예. 하면서 탄핵은 덫이라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모순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김현정 앵커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 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일단 밝혀야 될 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장치를 마련하는 거겠죠. 바로 그렇죠. 예.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는 것, 자격을 잃었으니까 그만두게 하는 게 중요하죠.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중궁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최순실이 어떻게 국정에 개입했는지 그걸 밝혀서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해경 해체라는 정말 뜬금없는 대책이 발표 하루 전에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집어넣었다는 게 사실인지, 통일 대박을 최순실 씨가 아이디어인지, 개성공단 폐쇄를 최순실이 결정한 것인지 등등 밝혀야 될 사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예. 지금 어제 여야 3당이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에 합의했죠. 예. 요거는 진상규명을 위한 상당한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탄핵을 추진하게 되면은 탄핵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뭔가 진상규명하고 낱낱이 밝혀내야 하는 이 시점에 잘못하면 탄핵의 덫에 걸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탄핵을 하게 되면은 시간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예. 거예요.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고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가결될 때까지 짧게는 2달,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64일이 걸렸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길게 잡을 경우에 360일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360일까지요? 예.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걸려요? 특검 수사 기간인데 뭔가 뭐 탄핵을 하려면 뭐 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검 수사 기간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120일이 가죠. 그렇죠.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이 최장 180일이죠. 예. 그리고 60일 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잖아요. 대선 60일 안에. 360일이 됩니다. 지금부터 360일이면은 임기 거의 다 채우잖아요. 그러네요. 12월 17일이면 대선해야 되는데 예. 이게 물리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시간의 덫. 두 번째는 정쟁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정쟁의 덫이라뇨.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되면은 지금 특검 조사를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면서 이슈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탄핵이 정당한가 아닌가를 두고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주 연속 5% 국정 지지도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탄핵 전국으로 갈 경우에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다시 결집하게 되고 이미 참 역설적이게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이루어진 국민 대통합이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미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박 대통령의 호위부대를 자치하는 극우단체들이 시위를 벌이거나 SNS 등에서 물타기를 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죠. 세 번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인 새누리당이 책임을 회피하고 다시 부활하는 면피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피의 덫이라니요? 지금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의 한 축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 해체의 목소리가 자기들 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탄핵으로 가게 되면은 새누리당은 이런 헌정유린의 몸통이 아니라 탄핵의 주역이 됩니다. 새누리당 30석이 보태지 않고서는 탄핵이 의결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국회에서 탄핵을 발의했는데 탄핵이 부결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새누리당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럼 새누리당이 탄핵의 주역이 됩니다. 탄핵의 주역. 그리고 정치권에서 누가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을까요?
친박계의 공안검사 출신 새누리당 김진표 의원입니다. 그러네요. 김무성 대표가 또 탄핵의 깃발을 들었죠. 예. 김무성 대표는 당 대표도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예.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주장하는 게 순수해서 정말 잘못했으니까 하자 그럴까요? 그건 의도가 있을 겁니다. 하하,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살 길을 찾기 위한 거 아니냐. 이걸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 네 번째도 있습니까? 법률의 덫에 걸릴 것입니다. 법률의 덫이라니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 박 대통령의 책임 중 사법적인 책임이 클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책임이 클까요? 아마 이거는 정치적인 책임이 훨씬 클 거예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여자가 시키는 대로 허수아비 노릇을 했다면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거잖아요. 이미 뭐 법을 따지기 전에 정치적으로 자격 상실이죠. 이미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 사회 각 계층에서 대부분 인정하죠. 그런데 헌법 65조 1항 탄핵 조항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의 조건이 헌법이나 법률 위반인 겁니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헌법 위반 민주주의 파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다시 법률적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따지게 되면은 법률적으로 올리 안 올리 가게 되는 건데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이거는 오히려 그 사법의 유로에 갇히게 된다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건 법률로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축소시키게 된다. 오히려 축소시키게 된다 죄를. 다른 법조인들도 정치적인 문제와 사법적인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사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수사를 통해서 죄를 물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당장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섯 번째. 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영꾼의 덫에 걸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국영꾼의 덫이라니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주권자인 국민이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으니 내려오라고 외치는 것이 지금 촛불 항쟁의 본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탄핵이라는 사법적 절차로 가게 되면은 주인인 국민은 다시 국영꾼이 됩니다. 국회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동안 검찰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박근혜 정부의 참 권력 앞잡이 노릇을 해왔는데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이게 검찰이 여기까지 온 게 그냥 온 겁니까? 주인인 국민들의 외침에 밀려온 거잖아요. 그렇게. 경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민이 지금 이런 와중에 다시 국영권으로 돌아가기를 자처해야 될까요? 근데 지금 청취자 6958님 외에 여러분이 질문 주시는데 그러면 탄핵이란 강제적 절차는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날 생각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가? 오히려 그게 더 국영권 아닙니까? 이런 문자. 지금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별도 특검에 합의했잖아요. 이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서 가다 보면은 문제가 계속 드러나겠죠. 버틸 길이 안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지금 이대로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총리 지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와 황교안 총리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그 신뢰를 잃은 사람한테 대통령직 대행을 맡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총리를 새로 임명하도록 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러면 대통령 대행을 앉힌 다음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요.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네요. 정소현님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다 이런 문자 주셨는데 왜 탄핵을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가 정치권이 이런 이야기들이 깔려 있었던 거군요. 권영석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Y뉴스였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나도 몰랐어. 나도 일단 이 시간의 덫. 첫 번째가 시간의 덫이야. 360일이나 최장 걸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다 몰랐잖아.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한 2달이면 되는 줄 알았잖아. 그게 아니라 360일까지 끌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두 번째, 정치 논쟁. 그래서 모든 그 박근혜의 죄가 그 탄핵이라는 정쟁 속으로 들어가서 블랙홀이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 경제 실패, 민생 실패, 외교 실패, 이 모든 것들이 탄핵이라는 전국으로 다 휩쓸려 들어간다는 거야. 세 번째가 면피의 덫. 이 탄핵을 주도하는 게 새누리당 30명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새누리당이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 모든 잘못을 저지른 게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이 영웅이 되는 거야. 탄핵이 되면. 그래서 종편이 그렇게 이 탄핵을 하자고 지랄했던 거야. 세 번째 면피의 덫. 네 번째가 법률의 덫. 이미 박근혜는 정치적으로 죽은 대통령이야.
그런데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게 되면 법은 웃겨요. 가령 원세훈 갑자기요. 별일 없어? 원세훈이 그 법조항을 가지고 도망 나가잖아. 법조항으로 따져가지고 그 법률의 문구를 가지고 시비 걸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잖아. 그런 것처럼 이 법률의 덫에 빠지면 실제로 이미 정치적으로 죽은 대통령을 법으로 부활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가 구경꾼의 덫.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제 그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하겠다고 지랄 생쇼를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막 반대하고 야당 의원들을 막 압박을 해가지고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를 꺾었어. 이걸 보고 막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지겹다. 우리가 언제 이젠 야당까지 챙겨야 되냐 이러면서 한숨을 쉬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원래 야당을 압박해서 그 야당이 제대로 정치하게끔 하는 거야. 그게 민주주의야. 그동안 우리가 왜 잘못했냐 하면 정치를 맡기고 신경을 안 썼어. 그러니까 둘이 나눠 먹고 짬짬해 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데 우리가 어제 이건 아니다라는 방향을 정하고 야당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야당의 국민의 명령에 따라 추미애를 딱 꺾었잖아. 그게 정치예요. 그게 민주주의야. 그게 우리가 주인답게 행한 거야. 이건 우리가 탄식할 일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국민이야. 수백만 명이 모여서 평화 시위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가는 국민들이 야당이 잘못 갈 뻔한 걸 딱 꺾어가지고 제대로 길 잡았다. 세상에 이거보다 훌륭한 국민이 어딨어. 이게 민주주의지. 아니, 민주주의의 의미 몰라? 민주주의란 국민이 정치 권력, 경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는 제도다. 우리가 그 권리를 행사한 건데 그게 왜 탄식을 해야 되는 내용이냐고. 자랑스러워야 되는 거야. 이건 자랑스러워야 돼.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이 진보정당 지지자들이야. 그 사람들이 왜 우리가 야당까지 신경 써야 되냐? 당연히 야당을 신경 써야죠. 여당 비판하고 야당을 견인하고 그게 우리 국민이 할 일이지. 그걸 안 해서 지금 이 모양인 거 아니야. 언제나 진보정당 지지자들은 선거 때는 그냥 아무나 찍고 싶은 사람 찍어버려. 그래놓고 선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계속해서 뭐 하냐면 데모를 해. 여러분, 선거를 잘한 다음에 선거를 뽑힌 놈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데모하는 거야. 선거는 개판으로 해놓고 데모만 한다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야. 시위를 10번 하는 것보다 선거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진보정당은 언제나 선거는 개판으로 하고 맨날 데모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진보정당은 시위할 줄만 알아.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위를 하면서 정권을 비판하는 건 민주주의고, 우리가 야당 의원한테 전화해서 잘못된 길을 바로잡는 건 탄식할 일이냐고.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보정당이랑 같이 시위에 나가는 거, 그거는 민주주의의 권리이고, 우리가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전화로 압박을 해서 추미애의 미친 짓을 막아낸 게 그게 탄식할 일이에요? 그건 민주주의의 승리야. 민주주의의 하나의 큰 교과서였고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쓴 거지. 내 말이 맞아 틀려? 내 말이 맞아 틀려? 맞지?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맨 마지막에 나온 구경꾼의 덧부분이야. 이 권영철 기자의 난 참 이 철학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촛불을 드는 이유, 자, 지금 많은 인터넷에서 뭐 더 이상 평화시위 필요 없다는 애들이 뭐라 그래. 언제까지 평화시위로 박근혜를 하야시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하야를 외치면서 수백만 명이 촛불을 들으니까 박근혜가 쫄잖아. 그죠? 검찰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경찰이 시위대하고 물을 나눠 먹고 변화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 수백만이 촛불 들고 다음에 1000만이 들고 그렇게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게 직접 민주주의야. 그렇게 민주주의 국민들이 모여서 국민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니까 박근혜도 미친 짓을 못해. 심지어 여러분, 그 한일 군사협정을 박근혜가 밀어붙인 거야. 박근혜가 확 밀어붙였는데 일본에서 적극 지지를 안 한 거야. 그거 알아요? 박근혜가 2주 만에 국방부 장관도 없이 외교부 장관도 없이 박근혜가 NSC 회의를 주재해갖고 거기서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밀어붙였대. 그래서 일본도 당황했다는 거야. 일본도 뜬금없다고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가서명인 거야. 일본이 지금 가서명을 했다고.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에서 박근혜를 도와줄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지금 동북아에서 패권을 인정받는 건 미국의 적극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미국으로부터 어떤 그 권한을 위임받고 그리고 자기가 한국에다가 그 자신들의 군사력을 투자하겠다는 거잖아.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오바마하고 다른 정책을 피고 있어. 한마디로 오바마하고 일본이 아베와 오바마가 MD 정책이라는 걸 추진해 왔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반대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일본 사람들 다수가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막 군사 정보 정책을 피면서 지금 막 이 상황을 급하게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급하게 갈 상황이 아닌 거야. 그래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박근혜는 어떻게든지 이 국면을 넘어서 그 군사협정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돌려가지고 사고 맞기를 하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서투르러서 막 추진하자고 그러는데 가서명 단계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속도를 늦춘 거는 지금 만약에 일본이 이 군사정보 협정은 오바마하고 약속된 거야. 그런데 지금 오바마의 모든 흔적을 트럼프가 지우고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의 모든 군사 비용을 자기가 다 대는 거야. 근데 미국으로부터 어떤 권한과 지위를 인정 못 받는 상황이 온다고. 그럼 일본 애들이 누구야? 쓸데없는데 돈 쓰는 애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여기 동북아의 미국의 군사 비용을 다 대면서 어떤 권한을 인정받지 못하는 거래를 할 리가 없다는 거지. 내가 볼 땐 그래요. 내가 전문가는 아닌데, 외교나 국방 전문가는 아닌데 왜 일본이 가서명을 하려고 했을까? 지금 이 상황은 확 서명해버리기에 일본이 아주 좋은 거야. 아베의 강력한 그 원하는 대로라면 지금 이거 그냥 박근혜가 막 해달라고 할 때 그냥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왜 시간을 유보했을까? 예. 내가 볼 때 지금 아베가 트럼프를 만난 다음에 도장 찍으려는 거야. 트럼프 만세는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 아베가 가서명을 해놓고 시간을 끄느니 지금 일본이 계속 시간 끄는 거야.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이번 주 안에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데 일본에서 시간을 끌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건 트럼프를 만나서 야 내가 여기 돈 대면 내 지위 인정해 줄 거야 말 거야 그거 확답 받으려고. 그래서 아베가 제일 먼저 트럼프하고 약속을 잡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제17일에 차관회의에 상정하겠다. 그 얘기가 내가 볼 때 그거라고. 예. 자, 이게 뭐 내가 잘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외교나 국방 전문가가 아니라서 내가 100% 확실하진 않은데 시기적으로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는 날이 언제야?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는 날. 예. 이게 지금 우리 잠깐만요. 기사 주소가 잘못됐나 봐. 그러니까 아베랑 트럼프랑 만나는 날이 17일이야. 그런데 한일 군사협정이 차관회의에 상정되는 게 17일이야. 그걸 보면 뭘 할 수 있어?
이거는 지금 한일 군사협정을 놓고 지금 아베가 트럼프랑 너 오바마랑 나랑 계약한 거 알아? 그러면서 그 계약대로 내가 쓰는 돈에 대해서 내 권위를 인정해 줄 거냐? 그걸 트럼프한테 확답 받으려는 거야. 난 그렇게 봐. 예. 뭐 김종대라든가 다른 이 국방이나 외교 전문가들이 뭔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교묘하게 날짜가 겹친 이유가 뭘까?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일본은 시간을 천천히 가고 가서명 단계에 있고 우리 정부는 막 서두르고 있단 말이야.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추측해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야삼당이 국방부 장관 해임을 밀어붙여야 돼. 그래서 17일 날 그 국방부 장관과 차관이 회의에 못 나가게 해야 된다고. 17일 날 그 국방부 장차관이 그 회의에 못 나가게 막아내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더민주에 요구할 내용이에요. 야삼당에게 요구할 내용이야. 호남분들은 국민의당을 조지고 우리는 더민주를 조지고 진보 세력은 정의당을 조져서 지금 야삼당이 그 국방부 장차관을 그날 그 회의에 참석 못하게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걸 가서명 단계니까 이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야. 되돌릴 수 있다는 얘기야. 예.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한일 군사협정에 대해서 내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낯선 아이디들이 계속 그 문제를 떠들었어. 그 이유가 뭘까? 지금 박근혜가 자기로 쏠려있는 이 관심사를 지금 한일 군사협정으로 돌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느낀 거야. 근데 지금 도대체 이 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날짜, 지금 아베가 서둘러서 트럼프를 만나는 이유, 그리고 가서명인 이유, 내가 어제 그랬잖아. 가서명이 뭐죠? 가서명의 의미가 뭘까요? 내일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가서명에 대해서 자세히 쓴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밀어붙여서 국민들의 분노를 일본으로 돌리려는 거야. 지금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계속 한 짓이 뭐냐 하면 그 일본하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막 반일 감정이 일어나면서 그 군국주의적으로 뭉친단 말이야. 국가주의가 발동해서 내후 외환이 되면서 안으로 막 결집하는 효과를 내. 이 멍청한 것들이 그걸 노린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첫째는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논란을 덮으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반일 감정이 막 발생한 다음에 국가가 지금 국난을 닥쳤으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단결해야 된다. 이러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런 수작이 아니었을까. 요 두 가지가 지금 박근혜가 놓은 수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 일본에서는 지금 이게 지들가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지들이 막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가 오바마가 약속한 동북아 지휘권을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는 공식적으로 MD체제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지금 일본에 돈을 다 내고 MD체제를, 미사일 방어체제를 일본이 책임지는 건데, 이 정보협정이라는 건, 군사정보협정이라는 건 그 MD체제를 완성하는 거야. 근데 트럼프가 MD체제를 반대한다면, 그러면 지금 일본이 돈은 다 대기로 약속해 놨는데, 자기가 그 지위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17일날 회의석상에 올려놓고 트럼프 만난 결과를 반영하려는 거 아니냐. 예. 잘 모르겠는데, 내가 100% 정확하진 않은데, 왠지 그런, 추측이 든다라는 거지. 예. 왠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추측이 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야삼당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되는 건, 지금 이미 야삼당에서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면,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어, 오전에. 예. 오늘 오전에 국방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의결해가지고,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해임시키라고 박근혜한테 요구를 했단 말이야. 한민구 해임 결의안이 지금 통과가 됐어. 예, 그러니까 통과된 건 아니고 제출하기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지금 국방부 장관을 해임하고, 그러니까 저것들이 차관회의를 하는 거야. 저것들이 차관회의를 하는 거야. 그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볼 때 직무 정지됐다고 보고, 그날 국회를 열어서 차관을 불러가지고, 그 국방부의 그 회의를, 못하게 해야 돼. 16, 17일에 걸쳐서 야당에서 국방부의 이 한일 군사정보 협정 조인식을 못하게끔 막아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이다. 자,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좌우지간 어제 쟤네들은 공작을 했어. 추미애의 영수회담을 던지고 더민주가, 그러니까 그 박지원이 더민주를 싸잡아 욕하고 네티즌이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똑같다라고 그 국정원이 댓글 쓰고 새누리당은 추미애를 받아주고 이런 판을 짰는데 뜬금없이 우리 여러 시청자들이 판을 뒤집어 버렸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어제 우리 방송에서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다음에 다 움직였어요. 아닌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우리 방송에서 이거 아니다! 라고 깃발 들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다 반대로 입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문재인하고 협의된 거냐 아니냐를 모르니까 애매했어, 입장이. 문재인 지지자들 입장이 이거 문재인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부터 따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내가 확 질러버리고 이건 아닌 거다. 아닌 건 아닌 거다. 얘네들의 공작을 내가 이 십몇 년을 내가 지켜봤는데 이 새끼들 판이 이렇게 짜는 거다 싶어서 내가 추미애 단독 범행이라는 걸 밝혀내는 걸 목적으로 어제 방송을 한 거야. 그러면서 추미애 단독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문재인 지지자들이 움직인 거야. 문재인하고 동의하지 않았다. 내가 맨 처음에, 문재인이 동의한 거냐? 물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걸 빨리 확인했어야 됐어. 그래서 문재인이 합의한 게 아니라는 게 밝혀져야 문재인 지지자들이 엉뚱하게 거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빨리 움직이니까. 그 때문에 웬 또라이가 망치를 고소해야 된다고 지랄했다며. 그래. 그게 너의 이해력의 수준이라는 거 내가 이해한다. 네. 그러니까 어제 분명히 얘네들은요, 어제 분명히 얘네들이 노린 건, 추미애가 우상호의 동의를 받고 문재인의 동의를 받아서 영수회담 제안했다.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재인에게 중요한 포석이다라는 밑밥을 뿌려가지고, 문재인 지지자들 마비시키려는 거였어. 그래서 하루 만에 박지원이 완전히 더민주를 개떡실시키는다는 그런 공작으로 움직였다. 몰라요. 누가 그러더라고. 날 고소하겠다고. 문재인 지지자들이 망치를 고소해야 된다고 막 누가 선동하고 있대. 고소해봐. 고소해봐. 고소가 되는지 한번 고소해봐봐. 예. 그런 작업을 하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제 추미애 단독 범행이라는 걸 밝혀내려고 방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주 유효하게 여러분들이 야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민의를 전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승리하는지 경험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이길 수 있었던 거야. 이거는 여러분의 승리예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아니 내가 고소했던 사건, 지금 이제 또 검찰에서 처분서가 온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지금 어저께부터 작업하려고 모였던 애들, 어제부터 작업하려고 모였던 애들이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한 300년 살 건가 봐. 어찌나 욕을 해야 되는지, 예. 많이 화났나 봐요? 미안해. 매우 미안해. 예.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나 똑같다라고 대본 받아갖고 답을 써야 되는데, 그 쓸 일이 사라지는 바람에 지금 일당이 날아가서 많이 화난 것 같은데, 미안하다. 너희들도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번엔 니네가 참아. 자, 혹시 또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오늘 제가 다뤄주길 바랬던 내용이 따로 있었나요? 예. 자, 없다면 마무리할게요. 예. 오늘 방송 볼만하셨어요? 예. 예. 오늘 방송 볼만하셨나요? 볼만하셨다라면 예, 추천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업해주신, 예,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7,856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까 한 9,000 몇백 명이 봤어. 한 9,600명? 근데 지금 한 2,000명이, 1,800명이 추천 안 하고 도망갔어. 너네들의 정체가 뭐야? 아마도 블랙이겠지? 이제 블랙 안 풀어줘. 예. 자, 네. 오늘 업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꿀잼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리고,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예. 이름 불러드리면 후원 못하는 분들이 미안해 하실까봐. 예, 그래서 못했고요.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예,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소송비를 벌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원 못했다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생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 그게 가장 큰 응원이고 후원입니다. 오늘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 이거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예, 우리 풍행국님, 그리고 여비고님, 그리고 참사장님께, 그리고 다른 분들, 예, 우리 베티 고양이님, 예,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망치 부인에 대해서 유튜브에 올리신 님들 저한테 신고하고 올려주세요. 예. 자, 이렇게, 예,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방송이 공감이 좀 되셨나요? 예. 오늘 여러분들이 미처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혹시 오늘 깨달아지셨거나 공감이 되신 게 있었나요? 예, 그랬다면 그건 우리 하 대표님께서, 하 사장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두들긴 거고요. 혹시 오늘 제가 실수하거나 잘못 말한 게 있다면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모든 책임을 저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 종교가 달라도, 예, 용인하고 받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택배가 왔어요. 제가 택배를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그랬는데도 그냥 밀고 오셔가지고.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어제 큰일 하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어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1조를 여러분이 실천하신 날이에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할만하시죠? 또 무슨 일이 생기든 여러분들 그렇게 주인답게, 예, 머슴들을 잘 부릴 수 있겠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모두 우리 머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죠?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 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될 거라 그랬죠? 예, 이번 판은 박근혜와 그 뿌락지들이 무슨 짓을 해도 안 될 거라 그랬잖아요. 이번 판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 30년 만에 온 기회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끌어 가자. 우리는 이제 비로소 진짜 민주주의를 경험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돌아온 이 기회에 정말 명예혁명을 우리 손으로 하고 있다니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철저히 우리 국민들의 지혜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의 승리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나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겁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 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은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갈 길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먼저 달려가지 마라. 가장 뒤처진 사람, 가장 이해 못하는 사람, 그 사람도 어깨에 어깨 걸고 부상자들까지 같이 이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가자. 깨지지 않는 부대는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우리 단결해서 대한민국의 참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한지, 어떤 게 시민 민주주의인지 온 세계에 생방송으로 보여줍시다. 지금까지 더본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은 내일 하루 쉬면 안 되겠지. 내일 낮 2시에 망치부인의 다음 생방송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본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습니다. 아, 이놈의 시청률이 좀 떨어져야지 내가 좀 쉬지. 아, 시청률이 좀 떨어질 만해갖고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어떻게 쉬어볼까 했더니 추미애가! 박근혜가 사고치고 그냥 간신히 이제 좀 떨어지나 했더니만 추미애가! 이제 재방송 보실게요. 중계방에 계신 님들 본방으로 넘어와 주세요. 나갔다가 돌아오시면 본방입니다. 아, 내가 진짜 박근혜랑 추미애랑 번갈아 가면서 지랄이요 진짜. 아, 도대체 난 언제 쉬는 거야.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가. 어제 쉬었어야 됐는데 어제 못 쉬어가지고 병났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자마자 업해주신 2,914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업 안 하신 님들 업하고 광명 찾자. 어여와 어서오세요. 예. 어서오세요. 망치부이네요. 얼굴이 부었죠? 라면 먹어서 이래. 라면을 먹었어. 원래는 이제 어저께 내가 밥을 못 찾았잖아. 누가 또 신고를 한 모양이야. 망치 부인이 밥을 안 먹고 생선만 먹고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막 왜 밥을 안 먹었냐고 이제 막 잔소리를 하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밥을 못 찾았다고. 그랬더니 밥을 왜 못 찾냐고. 지금 바로 저기 싱크대 위에 있는데 못 찾았어요. 예, 이제 밥을 못 찾았다 그랬더니 오늘은 이제 밥을 아주 눈에 딱 띄게
앞에다가 다 내고 간 거야. 뒷줄이 안 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밥을 딱, 밥이 여기 있구나. 근데 그 옆에 또 된장국이 있었어. 그래서 된장국을 끓여갖고 내가 밥을 먹어야지 했는데, 왠지 그 된장국을 보니까 된장라면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된장라면을 끓여 먹어야 되겠다고 딱 뒷베란다를 갔더니, 지난 봄에 사다 놓은 그 무슨 아라비아 땅가 뭐 이런 오뚜기에서 나온 게 있었어. 근데 그 우리 딸이 안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거를 한 개를 넣고 끓여 먹을 생각이었는데, 2개가 딱 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2개를 다 끓였지.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역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막 열이 올라. 너무 많이 먹었나 봐. 그래가지고 지금 막 소화도 안 되고 속이 거북해. 뭐니 이거? 왜 이렇게 또 엉켰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원래 내가 한 개만 먹으려 그랬는데 원래 한 개만 먹으려 그랬는데 일이 좀 꼬인 거지.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브라키를 자주 만나게 되실 거예요. 예. 브라키가 뭐냐고요? 브라키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있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자. 네. 브라키가 태어나게 된 전설. 예. 이제 때는 2007년. 그때 이제 뭐였어? 왜 그 신명나가 만든 영화 같지 않은 영화. 사람보다 이무기가 연기를 더 잘했던, 그런 게 있었어. 뭐였지? 아니야, 용가리. 디워. 그래가지고 이제, 디워를 막 방송에서 애국 신지식인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이 심영래를 신지식인이라 그랬다 그러면서 엄청 빨아준 거야. 예. 업은 하루에 한 번만 됩니다, 여러분. 예. 전화기 소리 미안해요. 전화기를 내가 지금 문자가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가능하면 문자는요 그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네. 자, 이거 자막 잘 보여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정희를 특검으로 하라고 난리가 났다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 자격에 대해서,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동욱 변호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저께 특검법을 발효하면서 현직 변호사라는 자격을 넣었어요. 그게 문제야. 현직 변호사라는 자격이 없으면 최동욱도 되는데 윤석열도 되고, 근데 현직 변호사라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최동욱은 변호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윤석열도 변호사가 아니야. 검사야. 그 다음에 이정희는 판검사 경력이 없고, 표창원은 판검사 변호사가 아니야. 그래서 셋 다 안 돼. 꼼수가 아니라 원래 우리나라에서 특검을 지명할 때 계속 왔던 조건이에요. 원래 특검의 조건으로 법적으로 명시돼 왔던 조건.